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퀄컴, 애플 손절 선언, 삼성, BMW와 통행, 애플 M1 대양칩도 만든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 스마트폰 반도체 공급업체인 퀄컴이 애플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최대 고객인 애플 없이도 10% 이상 성장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인데요. 애플 대신 선택한 회사는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BMW입니다. 이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스마트폰을 넘어 PC용 CPU,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IoT, 사물 인터넷 칩 등 성장하는 모든 통신칩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구상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퀄컴, 애플 손절 선언, 삼성, BMW 동행, 애플 M1 대양 칩도 만든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아누 아몬 퀄컴 CEO는 16일 날 미국 뉴욕 맨하튼 고다몰에서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열고 퀄컴은 이제 단일 시장, 말하자면 스마트폰용 칩셋이죠. 주력 업종입니다. 이 스마트폰용 칩셋과 그리고 단일 고객, 애플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벌써 매출의 3분의 2 이상이 PC,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칩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아몬 퀄컴 CEO의 발언의 가장 큰 의의는 애플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대신 전 세계적으로 공급난을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공략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퀄컴의 주력 제품이죠. 그것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그리고 모뎀 칩입니다. 특히 애플에 들어가는 모뎀 칩은 퀄컴이 지금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애플폰인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은 100% 퀄컴 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퀄컴은 2023년 출시되는 통신칩 공급 비율이 20%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라고 하면서 애플 기기에 대한 퀄컴의 반도체 공급 비율은 2024년 한 자릿수대 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이러한 예측, 그 예측은 애플이 아이폰용 반도체 자체 개발에 기인합니다. 애플은 퀄컴과의 라이센스 분쟁을 벌이면서 인텔의 4G 모뎀 칩을 사용했었죠. 이후 애플은 인텔과 5G 모뎀 칩의 개발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애플은 인텔의 5G 모뎀 칩의 개발이 늦어지게 되자 2019년, 말하자면 2년이 지난 2017년에 분쟁을 일으켰고 2019년 2년이 지나자 퀄컴에 백기투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뎀 칩이 늦어져도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와 다른 업체들이 이미 5G 통신 장비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G 모뎀 칩까지 받겠다라고 백기투항을 하죠. 그리고 그해 4월 1일부터 퀄컴에서 5G 모뎀 칩을 전량 받게 됩니다. 이후 퀄컴이 5G 모뎀 칩을 수주를 하게 되자 인텔의 모뎀 칩 판로가 망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인텔의 모뎀 칩을 샀던 회사는 단 한 곳, 애플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자 모뎀 칩 사업부가 매물로 나왔고 애플이 2019년 인텔의 모뎀 사업부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르면 2023년부터 자체 디자인한 5G 모뎀 칩을 내놓을 예정이죠. 이 배경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번 퀄컴의 아몬 CEO의 발언은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여기에 애플은 M1 시리즈의 칩 사용을 확대 중이죠. 그래서 이 M1 칩을 겨냥한 퀄컴 칩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애플이 맥북, 노트북 등에 사용했던 인텔 CPU 대신에 자체 M 시리즈의 칩으로 대체를 하면서 반도체 업체들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퀄컴의 이번 발언은 애플 모뎀 칩 판매가 낮아져도
지금 회사 전체 반도체 영업이 2024년까지 최소 12% 이상 성장할 것을 자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퀄컴이 다음 먹거리로 차지해 봤던 것이 뭐냐면 자동차용 반도체, PC 반도체, IoT 반도체 시장이죠. 퀄컴이 이 분야로 진출해서 아이폰에서 받은 타격, 말하자면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뎀 칩이 안 팔려서 받는 타격을 여기서 만회하고도 남는다라는 설명이죠. 아몬 CEO는 퀄컴이 스마트폰 외에도 여러 산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위치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퀄컴의 총 유효 시장을 보면 이 과거에는 150억 달러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1000억 달러, 그리고 10년 뒤에는 7천억 달러까지 이만큼 우리의 영역이 늘어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볼 시장은 전통적인 퀄컴의 시장이죠.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아몬 CEO는 삼성과의 협력을 얘기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Z 플립 3, 그리고 Z 폴드 3 등 최고급 폴더블 폰과 S 시리즈 등의 퀄컴의 스냅드래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퀄컴과 삼성은 서로 물려가는 입장이에요. 퀄컴에서 이렇게 AP를 사주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 퀄컴의 AP를 어디서 만드냐? 삼성전자에서 만든다라고 같이 물려 들어가는 입장이죠. 또 샤오미, 아너, 비보, 오포 같은 중국 제조사와 2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볼 내용은 PC용 CPU입니다. 이 시장은 지금 퀄컴이 야심차게 노리는 시장인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2023년에 ARM 기반의 차세대 CPU를 내놓겠다라는 것이 보관입니다. 이 칩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태블릿 PC인 서피스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아몬 CEO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죠. 지금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불렀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좀 틀린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동맹이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동맹이었었죠. 퀄컴의 PC용 CPU 시장의 진구는 애플의 모델에 따라간 것입니다. 퀄컴은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서피스 X용 칩으로 스냅드래곤 8CX와 같은 프로세서를 활용해서 PC 칩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이미 8CX 칩을 가지고 노트북도 만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과가 얼마 없었죠. 이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입장이죠. 여전히 물건은 나옵니다.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칩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보니까 사용 시간이 더 길다라는 것은 일단 확인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애플이 성능과 배터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맥용 M1 칩을 출시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애플은 M1 칩이 적용된 맥북의 인기를 발판을 삼아서 지금 아이패드까지 M1 칩의 적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도를 했고요. 현재 맥북은 고성능, 저전력 M 시리즈를 통해서 약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애플의 성장을 봤었던 퀄컴 입장으로서는 이 시장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도전해 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퀄컴은 최근 14억 달러의 누비라를 인수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칩셋의 설계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누비아는 2019년 설립된 회사죠. 그리고 이 애플에서 A 시리즈 애플 칩을 개발했던 핵심 3인방이 나와서 세운 회사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 분야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자도 ARM의 CPU에 AMD의 GPU를 결합한 SoC, 시스템 온칩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엑시노스 2200 때문에 이 개발 소식이 조금 잠재되어 있지만 지금 엑시노스 2200이 예상외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죠. 이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PC용 시장, 지금 애플과 같은 이 성공을 보면서 애플과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성공에 퀄컴이 이 시장에 다시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 것은 차량용 반도체죠. 퀄컴은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독일의 BMW와 자율주행용 반도체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까지 이번에 공개를 했죠. 아몬 CEO는 BMW와 협력을 해서 자동차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퀄컴은 자동차 관련 매출이 올해 10억 달러 미만에서 10년 뒤에는 그 한 8배 이상이 되는 8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내연 기관차에서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이 주류가 변하면서 이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 어떤 데는 2035년까지 전기차로의 완전 전환까지 지금 선언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연 기관차와 같은 경우는 보통 200개의 반도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2000개 이상 지금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자율주행차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 반도체의 사용 용량은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차량용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8인치 웨이퍼 팹에서 대부분 생산이 되었다면 이제는 12인치 웨이퍼 팹으로 여기에 5나노 공정을 도입한 반도체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테슬라와 함께 인포테인먼트를 위한 5나노 공정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볼 내용은 IoT. IoT도 5G의 보급에 따라서 그 시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이제 10년 후, 지금 20년대니까 30년대에는 이제 6G까지 나오게 돼요. 이 6G까지 나오게 되면 IoT의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죠. 퀄컴은 올해 50억 6천만 달러인 IoT 칩 매출이 이제 2024년까지는 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메타, 이 페이스북이 이름이 바뀌었대요. 메타로. 이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오큘러스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용 헤드셋 오큘러스 퀘스트 2에도 스냅드래곤의 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듣고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퀄컴이 주가가 주당 EPS죠. 16배 수준에 거래되는 가장 저렴한 기술주 중에 하나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새 비전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날 주가가 7.89% 폭등해서 181.81달러까지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상 최고가라는 거죠. 이는 애플이 2023년부터 지금 퀄컴에서부터 탈퇴가 되는, 이탈이 되는 이 상황이 이번 발표로 인해서 이제 희석된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퀄컴의 주가가 하늘을 찔렀죠. 하늘을 찌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제 퀄컴이 애플이 모뎀 칩을 지금까지 많이 사줬어요. 중간에 인텔 칩을 사주긴 했었지만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퀄컴 칩을 사용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인텔이 장기적으로 인피니온에서 모뎀 칩 사업부를 사옵니다. 모뎀 칩 사업부를 사오고 이 모뎀 칩 사업부를 장기적인 비전 4G와 5G를 이용해서 지금 모뎀 칩 사업을 했는데 이 인텔의 모뎀 칩이 삼성이나 퀄컴의 모뎀 칩보다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많았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모뎀 칩을 썼던 회사들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때 퀄컴과의 분쟁이 있었던 애플이 이제 인텔의 모뎀 칩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볼륨이 상당히 커져 버려요. 그런데 이 볼륨이 커진 상황에서 이제 인텔 칩을 이제 안 사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 인텔 칩까지 포기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구매를 하고 2023년부터 독자적인 모뎀 칩이 사용이 되고 이 모뎀 칩이 M1과 거의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그러면서 더 기능이 배가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뎀 칩은
퀄컴 칩을 사용했지만 2023년 이후에는 그리고 2024년, 2025년까지는 거의 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한 퀄컴의 지금 미래 전략, 이것이 발표가 되었고 이 발표를 통해서 지금 삼성 그리고 BMW, 마이크로소프트를 주 업체로 지금 타겟을 잡고 같이 움직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발판을 키워나가겠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